블랙 포인트 4번. 블랙 포인트 4번을 시작해보죠. 4번의 조건은 이타가 0으로 가는 리밋. 그래서 0은 아니고 0, 뭐 유한한데 아주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메가 C가 오메가 제로보다 아주 클 때.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댐핑이 오메가 제로보다 네글리저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네글리저블 댐핑이라고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한 블랙 포인트 3번은 댐핑이 도미넌트 한 거였죠. 댐핑이 도미넌트에서 아예 진동도 못하고 댐핑에 의해서 그냥 종속도로 이렇게 되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댐핑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운동방정식을 다시 보면은 파이 2 노트 여기 오메가 C분의 1 파이 노트 여기 사인 파이 이런 꼴인데, 댐핑이 존재는 하는데 댐핑이 도미넌트 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 텀이 제일 큰 게 아니라 이 텀이 발언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이 우변의 첫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때문에 진동을 하겠죠.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동하는 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크가 유한하게 존재하니까 이 토크의 크기에 따라 토크가 작으면은 작은 범위에서 진동을 하려고 하는데 얘 때문에 멈추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크가 작으면 멈추는 현상이 생기고 어느 특정한 유한한 앵글에서 멈추고, 토크가 커지면 얘가 도는데 종속도에 도달하는 요 텀이 도미넌트한 게 아니라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기 전까지는 얘가 아주 특이하게 속도가 빨라졌던 느려졌다 하는 그 진동의 현상과 댐핑과 이게 이제 같이 나타나다가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그러면 또 나중에는 댐핑이 도미넌트해지겠죠. 결국은 속도가 빨라지면 댐핑이 왕이거든. 속도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는 얘와 얘,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주는 이 진동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젠틀한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스킴인데 그걸 이제 순서대로 쪼개서 봅시다. 그래서 먼저 요 안에 다시 if를 또 쪼개야 되네. 첫 번째 상황은 n이 nc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펜듈럼이 멈추게 된다. 이런 앵글에 멈추게 되겠죠?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첫 반절에 이야기했죠. n이 작게 되면 얘는 우변만 있는데 우변에 이게 좌변이 지금 외력이니까 얘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최초에 정지해 있던 펜듈럼이라고 생각하면 스피드업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토크가 충분하지 않아.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이미 댐핑 때문에 속도를 잃어버려요. 얘는 콘스턴트 토크니까 얘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세 번째 항이 중력에 의한 토크인데 이 둘이 평형을 이루는 각도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파이가 콘스턴트가 되면 첫 번째 우변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미분되면 0 되고 사라지고, 좌변과 우변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스테이셔너리한 스태틱 스테이트에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n이 nc보다 커지면 얘가 이제 드디어 회전을 시작하겠죠. 일반적인 상황. 스태틱 스테이트일 경우에 이제 각속도는 0이다. 각속도가 이제 파이 더트죠. 각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타임 에버리지 각속도도 0이겠죠. 이건 미리 써놓고, 자, 두 번째 n이 nc보다 커지면 얘가 돌아가는데 이제 댐핑이 뭐 도미넌트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요 우변의 요 세 항을 이제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데 댐핑도 하면서 이제 오실레이션도 하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기도 하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 가속은 할 텐데 상당히 복잡한 복잡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쪽에다 지금 배치한 거지. 앞에는 쉬운 거 한 거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해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풀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말로 좀 쉽게 들여다보는 버전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이걸 좌우를 거꾸로 쓸까? 우변에다 다 이항을 하면은 오메가 C분의 1 파이 도트 빼기 N 오버 NC라는 항과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1 파이 2 도트 더하기 사인 파이라는 항 이 두 개의 합으로 일단 분리해서 이렇게 본다면 요 놈은 외력 익스터널 토크고 얘는 댐핑이죠. 얘 둘은 서로 평형을 이루면 좋을 거고 궁극적으로 얘들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가속을 하는 거니까. 여기 두 항은 뭐냐면 얘들이 이제 오실레이션을 두는 놈들이죠. 요 두 항이 원래 오실레이션을 두는 놈들이고 요 둘이 somehow 평형을 각각 요 두 항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대략의 생각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요 둘도 0으로 갈 거고 요 놈들은 0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요쪽이 0으로 다시 말해 요쪽이 대충 0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파이 도트가 상수가 돼버리니까 파이 도트가 상수가 되면 파이 2 도트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인 파이는 계속 돌아가기만 하겠죠. 사인 오메가 t 같은 형태로 일정 각도 돌기로 하니까 요 오른쪽은 0으로는 못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대충 절대값이 1 안에 있는 어떤 서클을 돌게 되겠죠. 1보다 1가 얘는 대충 1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파이 도트가 0으로 가면 파이 도트가 0이 아니지. 왜 0이? 파이 도트가 0이 아니라 파이 도트 콘스턴트로 가면 제가 말한 라직은 이해했죠? 얘 둘이 이제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가속을 할 테니까 처음에 가속되는 단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왜냐면 댐핑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도미넌트한 것도 아니고 얘들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있어요. 댐핑이 적당히 있으면 속도가 충분히 커질 때까지는 댐핑이 큰 역할을 안 하다가 속도가 충분히 커지면 속도가 충분히 커지면 그러면 이 앞에 계속 아무리 작아도 결국 이게 상당한 서브스텐셜한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외부 토크랑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이 이제 합해서 0이 되는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 도트가 대충 콘스턴트가 되는 거고 파이 도트 콘스턴트 파이 2 도트는 0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사인 파이는 여기서 파이 도트가 상수니까 파이는 오메가 t 이런 그 시간에서 비례하는 위상이 돼서 얘는 계속 돌아갈 거다. 그리고 크기로 보면 대충 1의 수렴 많이 이게 왜 0이냐? 좌변은 0이 1이 0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딘가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계속 0도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0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실러터리인데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맥시멈 진폭이 1 이거 사인 파이의 맥시멈 진폭이 1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좌변은 첫 번째 하나 대충 0으로 오고 오실러터리인데 이쪽의 진폭이 1 상황 그런 솔루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이제 지금 하는 어프로치를 엄청나게 과격한 어프로치 못 푸니까 지금 근사하는 건데 여기 타임 에버리지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타임 에버리지 만약 한다고 하면은 에버리지라는 거는 뭐 각각 다 따로 해도 되니까요. 선형이니까 파이 도트 이렇게 됐고 이거는 에버리지 하면 그냥 밖으로 빠질 거고 근데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을 에버리지해서 이거는 뭐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합시다. 같이 했을 때 물론 최종적인 답은 0이겠죠. 우변 0이니까 답은 0인데 이게 뭐냐죠. 근데 얘가
말했다시피 오실레이션 하는 놈이니까 이것이 오실레이션 하는 함수인데 오실레이션 하는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도 쓸 수 있지만 오실레이션 하는 함수를 우리가 써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댐핑이 있는 경우라도 뭐 이런 거죠. EM의 BT 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게 이제 오실레이션 하면서 댐핑하는 어떤 함수잖아요. 댐프드 오실레이터의 케이스니까 뭐 이런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진폭이 있더라도 진폭은 계속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하니까 이거 타임 에버리지 하면 누가 봐도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0이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타임 에버리지 하면 0으로 갈 거예요. 아 그래? 이건 원래 이건 0으로 가고 그러면은 파이 도트의 타임 에버리지가 n over n3 오메가 c로 가겠네. 그래서 얘가 오메가 타임 에버리지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핸드웨이빙 아규먼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n이 nC보다 작을 때는 펜듈럼이 멈춘다고 했고 n이 nC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은 스피드업 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펜듈럼이 돌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건 이제 가속 시 엑셀러레이팅 하는 스테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엑셀러레이션 하다가 somehow 외부 토크가 크기가 살살 줄어서 얘가 이제 가속을 덜 하고 그때부터 감속을 할 수도 있겠죠. 속도를 쉽게 방향으로 해서 펜듈럼이 계속 돌고 있었는데 외부 토크가 줄어들면 얘가 점점 도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각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각속도를 살살 줄이면서 그러니까 외부 토크가 nC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처럼 멈출 수는 없죠. 돌고 있었기 때문에. 얘처럼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요. 현재 각속도와 현재 각가속도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여전히 그런데 오실레토리 비헤이비어는 여전히 이 안에 존재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솔루션은 여기에 이런 게 앞에 얘 때문에 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메가 알파 t 이런 함이 리니어 텀이 하나 더해져 있어야 되겠네. 저 위에 댐프드 오실레이션 더하기 리니어하게 각도가 계속 늘어나는 파트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일정한 속도는 아닐 거고 이런 형태 솔루션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 가속하는 단계에서는 n이 nC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되지만 감속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양수인 n에 대해서 이게 같은 답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속할 때는 크리티컬 토크보다 큰 토크가 들어와야만 얘가 회전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돌고 있던 놈이 감속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만약 크리티컬 토크보다 작은 토크가 가해져서 당연히 감속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럴 때는 얘가 감속을 하는데 감속하는 단계에서도 각속도는 토크에 이렇게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히스테리시스인 거죠. 가속할 때하고 감속할 때 서로 다른 루트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들 그림에 이제 여러분 책 종을 바꿀게요. 바꿔도 되나? 쓰고 있나? 이렇게 바꾼다면 여러분 책에 이게 그림 6.10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책은 그림이 거꾸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N 오버 NC를 가로축으로 그릴게요. 세로축을 오메가로 한다면 N 오버 NC가 그러니까 n이 0에서 되게 중간 상황에서 크리티컬 토크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1이 넘어가면 회전을 시작하죠. 회전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각속도가 0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당연히 회전을 시작했을 뿐 처음 한 바퀴부터 엄청 빠른 속도 돌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댐핑이 네글리저블 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댐핑이 크다면 얘가 슬로우하게 오실레이션 해야 되는데 댐핑이 거의 무한소로 지금 댐핑이 아주 작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야만 얘가 그 댐핑이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크리티컬 토크를 넘어서면 바로 첫 번째 바퀴부터 엄청 쌩 하고 돌게 돼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중간점이 거의 없이 이제 유한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봤지만 리니어하게 증가해야 되니까 여길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각속도가 리니어하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엑셀러레이션 스테이지고 디셀러레이션 거꾸로 여기서부터 뭐 토크를 줄여가지고 거꾸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길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토크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올 때는 여길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중간은 점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히스테시스가 이거 존재하게 되죠. 이때 주파수가 크리티컬 프리퀀시라고 합시다. 여기서 갑자기 유한한 프리퀀시로 점프한 이유는 이타가 0으로 가는 리밋으로 우리가 근산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가로 세로로 뒤집으면 여러분 책의 그림처럼 되겠죠? 그럼 책은 이제 오메가를 x축구에다 해놨는데 세로를 n 그러면은 커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n이 쭉 증가할 때 nc까지 증가할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유한한 프리퀀시가 되고 여기서 리니어하게 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된다. 그죠? 점프가 이번에 이쪽에 있겠죠? 주파수가 오메가 C 같은 커브예요. 지금 히스테시스가 Y축에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됐어요. 어쨌거나 히스테리시스 비헤이비어가 보인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 부분. 오메가 C일 때 히스테리시스가 있다. 히스테리시스라는 거는 동일한 스테이트처럼 보이지만 그때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다. 외부적으로 봐서 동일한 페이지 공간에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금 여기서 페이지라는 게 뭐가 있어? 파이하고 파이 도트 아니야? 파이하고 파이 도트가 이거의 페이지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위치와 속도인데 같은 위치 같은 속도에 다른 해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스테이셔너리한 해, 하나는 그렇죠? 파이 도트는 아니겠구나. 왜 있었네. 하여튼 서로 다른 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제 투 스테이트가 있는 상황은 그 내부에 프리에너지 레벨에서 가서 보면 프리에너지가 그거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프리에너지가 멀티밸류드 함수다. 아니면 프리에너지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에 대응하는 프리에너지가 책에서 뭐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투 스테이트가 존재하죠. 자,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건 너무 핸드웨이빙 아규먼트니까 특히 그 평균을 막 대충 해버렸잖아요. 좀 더 엄밀하게 해보면 좀 더 엄밀하게 그 평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속하는 단계를 좀 더 엄밀하게 한번 해볼게요. 펜듈럼이
돌기 시작한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만약 돌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타가 0으로 가고 오메가 C가 오메가 제로보다 많이 커서 댐핑이 네글리전트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라고 생각하면은 운동 명절식이 요놈인데 돌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주 초기죠.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는 요항이 제일 네글리저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항이 0으로 가는 거죠. 그 순간에는 나중엔 아니고 나중엔 얘가 유한해지는데 처음에는 얘가 이 두 번째 항을 0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n을 저쪽으로 이항해서 보면 이게 nc 저를 이항하고 오메가 c가 책에 있는 그 기호를 다 쓸게요. 이게 mgr 나누기 2타였고 이게 이제 nc 나누기 2타였으니까 이걸로 요 nc를 저걸로 바꾸고 나머지 이항하면 얘가 nc 나누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파이 2 도트 더하기 nc 사인 파이 두 번째 항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거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만 남겠죠. 자 이제 요방정식이 되고 요 초반전의 요방정식을 가지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해보죠. 근데 이제 적분할 때 n을 적분하려고 하니까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보죠.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봅시다. 근데 한 바퀴 각도가 한 바퀴 도는 상황에서 적분해 봅시다. 한 바퀴 도는 적분해 보자고요. 그럼 n d 파이 대립부분 적분 0부터 2파이 한 바퀴니까. 그럼 우변은 nc 오메가 제로의 제곱 파이 2 도트 d 파이 이것도 한 바퀴. 요놈은 nc 사인 파이 d 파이 이것도 한 바퀴. 자, 요 적분 중에서 좌변 그 다음 우변의 요 두 번째 항은 쉽게 되죠. 각도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거는 n은 상수고 얘는 2파이 n 한 바퀴니까. 얘는 뭐예요? 사인 파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뭐죠? 사인 올랐다 내려왔다가 0이죠. 한 바퀴 적분하고 나면 얘는 0. 남는 게 이거밖에 없겠죠. 얘는 이제 적분이 난감하죠. 얘는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고 이거는 그 앵글이니까. 그래서 요 가운데 적분만 이제 문제예요. 가운데 적분이 이제 문제의 적분이 되고 동물 지워버리고 나중에 이거 필요할지 모르는데 일단 지웁시다. 그래서 저 적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 적분 보면은 파이 2 도트니까 파이 2 도트 d 파인데 이거를 이제 장난을 쳐보자고요. 이건 d dt d 파이 dt죠. d 파이 dt를 d dt 한 거고 이게 d 파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위치를 요 분모에 있는 요 dt를 이쪽으로 떼서 옮길 수 있죠. d 파이 dt d 파이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위치를 바꾸면 d 파이 dt d 파이 dt 이렇게 되죠? 무슨 짓 하려는지 이제 알겠죠? v dv 꼴이죠 이게. v dv 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속도 얘도 각속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치면 돼? 2분의 1 d v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d d 파이 dt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속도의 제곱을 미분한 것의 절반 한 것이 요놈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그걸 0부터 2파이 구간만 이제 바꾸면 되는데 0부터 2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각속도로 바뀌니까 d파이 dt에서는 d파이 dt의 제곱이죠. d파이 dt의 제곱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2파이 한 바퀴 돌면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제자리니까 시작점 끝점 같으니까 0인가?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겠죠.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왜 0이 아니? 얘는 0이 아니에요. 왜냐면 각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 초반전에서 스타팅에서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아직 댐핑이 발언권이 없어. 넌 조용해. 댐핑이 아직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면 가속을 마구마구 하고 있겠죠. 속도가 빨라져. 한 바퀴 돌았을 때 속도가 더 빨라요. 이게 속도의 제곱, 각속도의 제곱 같은 거니까. 그래서 나중 각속도, 처음 각속도 이걸 이제 쳐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 적분이 어떻게 되겠냐면 nc 오메가 제로의 제곱 있고 여기 2분의 1 빼고 나중 각속도 내가 노테이션 이거 썼나? 이거 아이폰 노테이션 좀 줄여 씁시다. 나중 각속도니까 파이 도트라고 쓸게요. 파이 도트 나중 시간은 t라고 할게요. 그거의 제곱 빼기 처음 각속도 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처음이라는 것도 이게 뭐 대충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꼭 0이 아니어도 돼. 몇 바퀴 돌았건 간에 그 한 바퀴 도는 그 시작점의 시간 그걸 우리가 0으로 지금 마음대로 잡은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됐네. 그러면 얘는 상수겠죠? 얘는 상수라고 우리가 칩시다. 나중 시간 얘는 상수라고 치고 이항하면은 파이 도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파이 도트 t가 물론 이게 이제 이 앞에 근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근사고 그래서 근사적으로 제가 얘를 다 이항하고 나면 4파이 n 오메가 제로의 제곱 여기 nc라는 상수에다가 더하기 파이 도트 제로의 제곱 한 것에다가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다. 근데 보다시피 이 우변은 다 상수다. 상수죠? 상수. 물론 요 시작점이라는 요 놈이 그 다음 한 바퀴 더 돌면 또 커지니까 또 증가하는 거 아닐까. 한 주기 안에서는 대충 상수. 그 부분에서는 대충 상수. 이렇게 되겠죠. 각속도가 아주 빨리 증가하지만 않으면 대충 상수. 어쨌거나 앞에서 한 핸드웨이브 나우지원트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많이 낫진 않고 조금 낫다. 그래서 이 상수를 우리가 파이 도트의 크리티컬이라고 합시다. 이건 내 마음대로 정했어요. 파이 도트 크리티컬이라는 어떤 상수라고 합시다. 크리티컬 할 이유도 없지만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저기 n 오버 nc에 비례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 보면 n 오버 nc에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거에다가 옆에 뭘 더해놨으니 이게 n 오버 nc에 비례하는 것처럼 아직 안 보이거든요. 아직 한 바퀴 더 가야 돼요. 이게. 이거를 이 종이를 지우지 말고 다음 종에다가 계속 이어서 합시다.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져요. 보면 그래서 이제 대략 여기를 왔는데 대략 파이 도트가 대략 상수다.
여기까지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미분 방정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n over nc 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1 파이 2 도트 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파이 도트 있고, 여기 사인 파이가 있는데, 얘가 대충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처음 스피드업 하는 그 단계에서 파이 도트가 대충 상수가 됐어요. 그럼 이 파이 도트가 대충 상수가 되면 파이를 두 번 미분한 요놈은 0이 되는 거죠. 파이 도트가 대충 상수란 말은 파이 도트 도트는 대충 0인 거고, 그럼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그러면 파이 도트 대충 0인데, 이것도 이제 뭐 한번 따져보면 파이 2 도트의 파이 2 도트의 타임 에버리지를 따져보면은 파이 2 도트의 타임 에버리지는 아까 정의로부터 한 주기 파이 2 도트 dt 시간평 무빙 에버리지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도 또 미분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ddt d 파이 dt dt 이렇게 돼서 바꾸나고 나면은 얘가 t분의 1 적분 d 파이 dt니까 적분 변수가 바뀌고 나중 각속도에서 처음 각속도를 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d 파이 dt 다시 말하면 파이 도트의 나중 시간, 여기서 0에서 t라고 하면 t, 주기 t일 때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된 거라서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각속도가 대충 상수가 되면 이 한 바퀴 돌기 전과 한 바퀴 돈 다음에 각속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충 0이죠.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 센스에서는 무빙 에버리지 하는 상황에서 이 첫 번째 항이 대충 0으로 가요. 앞에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놈을 무시하고 각속도가 대충 상수가 된다는 걸 구했고, 일단 각속도가 대충 상수가 된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를 여기 좌우로 취해보면 이 우변의 첫 번째 항의 타임 에버리지가 대충 또 0으로 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항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 항도 생각해 보면 사인 파이의 타임 에버리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씨가 갑자기 이게 이 부분에 약간 왜곡이 있네. 사인 파이의 무빙 에버리지 얘도 생각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변수가 다르니까요. 사인 파이 dt인데 0부터 t까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변수가 다르니까 변수 변화를 해야 되니까, 변수 변화를 하려니까 우리가 해봅시다. 사인 파이 그대로 두고 dt를 지금 d 파이 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dt dt d 파이로 나누고 곱하기 d 파이 하면 되겠죠? 그럼 변수 변화가 되죠? 근데 d 파이 dt 이 분모로 보내면 파이 도트가 되고, 파이 도트분의 사인 파이 d 파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적분을 앵글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고, 대신 밑에 이제 각속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과정이 지금 파이 도트가 대충 상수다,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했으니까, 파이 도트가 대충 상수야 한 바퀴 도는 동안 얘가 대충 상수니까 그래 적분 밖으로 쓱 빼지 뭐,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t분의 1 아까 크리티컬 각속도 적분 밖으로 빼고 적분 사인 파이 d 파이 이게 되겠죠. 한 바퀴 0부터 파이 적분하면 0. 그러면 분모는 대충 상수 대충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우변에 첫 번째 항도 타임 에버리지 하면 0 되고, 우변의 세 번째 항도 타임 에버리지 하면 대충 0이 돼요.
아, 그럼 이제 끝났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럼 남는 놈은 우변에 요런밖에 없네. 그래서 파이 도트의 타임 에버리지는 이용하면 n over nc 곱하기 오메가 c가 될 거다. 이 릴레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맹점이 있어요. 이게 요 바로 앞에 페이지랑 요 페이지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앞에 페이지에서는 요 놈을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그렇게 얻은 파이 도트를 가지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타임 에버리지를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스텝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구질구질한데 기본적으로는 핸드웨이빙 아규먼트예요. 내가 손 흔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잘 설득이 안 되죠. 수학적으로 명쾌하지 않잖아. 이유는 미방이 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못 풀어. 손으로 내가 못 풀어. 컴퓨터로는 쉽게 푸는데 손으로는 풀기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지. 자, 좋아요. 좋아요. 그게 이제 4번이고 5번 분리 포인트. 이번 챕터의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댐핑이 애매할 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댐핑이 첫 번째 항이랑 크기가 뭐 비슷할 때,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이제 못 푸니까 책에 있는 답을 그대로 적을게요. 이거는 책에 있는 그림, 저도 안 해봤는데 그대로 옮겨서 그릴 수밖에 없겠네. N over NC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댐핑이 아까 거의 없을 때는 얘가 갑자기 점프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갑자기 점프하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이어질 거라. 그래서 근데 아까 크리티컬 토크가 될 때 갑자기 점프가 있었는데 댐핑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는 크리티컬 토크 가기 전에 시작할 거고, 여기서부터 조금 부드럽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점근선 긋고 이게 상승하는 커브. 아까 굉장히 비슷한데 정확하게 입에서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약간 전에 시작해서 쏘리. 내가 잘못 그랬다고. 올라갈 때가 아니구나. 이거 잘못. 그 전에는 스피드업을 돌지 못하지. 크리티컬 토크가 내가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전까지 그냥 가야 되겠네. 이전까지 그냥 가고 여기서는 점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점에서 점프하고 돌아올 때 아까 이제 이 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댐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했고, 댐핑이 있으면 돌아올 때 빨리 속도가 0으로 가겠죠. 돌아올 때 이렇게 떨어지겠네. 이 부분이 다르겠네. 올라갈 때는 점프해서 올라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점프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빨리 0으로 간다. 여기 0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 점이 차이 있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그리면 책에 있는 것처럼 n 세로로 그리고 x축을 w로 그리면, 그러면 오케이. w가 오메가죠. 각속도죠. 이걸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nc까지는 올라가서 여기서 유한하게 점프하고 쭉 가다가 내려올 때는 여기서 오메가 C고, 여기 내려올 때는 0까지 못 내려오죠. 0까지 못 내려오고 댐핑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속도가 0으로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간 거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고, 이쪽으로 올라간 거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고. 히스테시스가 있죠. 이거 확실히 이제 히스테시스가 좀 복잡하게 이제 보이죠? 에리어도 보이고.
히스테리시스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풀려면 이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손으로는 못 풀고 그런 걸 이제 푸는 패키지들 중에 이제 가장 패키지라기보다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룬지쿠타라는 게 있어요. 룬지쿠타. 이게 좀 발음이 제가 명확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룬지커타라고 해야 될지. 룬지쿠타 메소드라는 건데 이 룬지쿠타 메소드라는 게 이제 랭귀지마다 다르지만 한 10줄? 프로그램을 하면 10줄이면 끝나요. 프로그램이. 되게 쉬워. 생각보다. 그 메인 알고리즘은. 거기다 이 변수, 이 미분 방정식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이 룬지쿠타 메소드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메소드도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정교하게 개발이 돼 있어서 단순 무식하게 등간격으로 쪼개서 다음 시간 예측하고 한번 적분하고 한번 적분하고 이런 수준을 얘는 넘어서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죠. 뭐 두 점 사이를 잇는 뭐 4차 폴리노미알과 6차 폴리노미알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하는 또는 6차 폴리노미알과 8차 폴리노미알을 비교해서 하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적용하는 건 되게 쉽다. 프로그램을 하면 10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해볼 수가 있고 필요하면 생각보다는 뭐 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패키지를 쓰면 이걸 구할 수 있는데 단 요같이 이제 히스테리시스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걸 x축으로 보면은 같은 x 값에 대해서 y 값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프로그래머가 그걸 해결해야 되죠. 지금 내가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얘가 감속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그걸 프로그램을 잘 해서 시간을 쭉 스피드업을 하는 단계의 솔루션을 쭉 구하고 그다음에 디셀러레이션 하는 솔루션을 쭉 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마 저자도 이걸 자기가 한 것 같진 않아. 저자는 컴퓨터를 잘 못 쓰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미방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미방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비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니어 미분 방정식인데 그냥 물리학 교과 과정 안에는 비선형 미방을 거의 다루지 않거든. 손으로 푸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비선형 미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통계 물리 같은 데서 이야기한 뭐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뭐 뉴욕에 비가 내린다,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것처럼 예측 불가능이라든지 뭐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비선형이라서 까다롭지만 못 푼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비선형인 함수는 사인 함수거든요.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모든 점에서 우리가 익스펜션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세타 빼기 3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3승 5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5승 쭉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한차까지 전개가 모든 점에서 그 전개가 항상 수렴해요. 특이하게도 얘가 이제 수렴 반경이 무한대인 놈이라서 그 전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항을 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세타가 커지면 그 다음 차수 그 항을 우리가 넣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항이 점점 많아져서 그 항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어디까지 내가 끊고 싶은데 유한하게 근사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이제 그것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걱정인 거죠.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비선형 미방을 풀 때 그렇게 커지는 데까지 안 풀면 돼. 작은 데서 풀고 끝내면 되죠. 작은 데서 풀면 작은 데서는 어느 정도까지 유학 괜찮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커지면 더 잘게 쪼개서 조금씩 풀면 돼요. 그러니까 미방을 풀기 어려울 뿐이지 못 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비선형 미방은 패키지를 써서 풀어야 되고 뉴메리컬하게 푸는데 풀 때 풀기 더 귀찮아요. 쉽게 끝나지 않고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등간격으로 쪼갤 게 아니라 좀 더 뭐
효율적으로 적분 간격을 쪼갠다든지 뭐 그런 사소한 이제 스킬이 좀 더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 갑자기 못 푸는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니어한 미방이라고 손으로도 금방 풀 거고 비선형 미방들은 패키지로 써서 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비선형이란 말에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지막지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학부 2학년한테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를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아마 자기가 하는 연구에서는 의외로 패키지 또는 남의 힘을 빌어서 어느 부분을 수학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스스로 배리어를 두지 마세요. 예, 비선형 미방이라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워. 단 그 패키지가 엉뚱한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시해야 되죠. 얘가 이상한 해를 주는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찔러보고 저렇게 해서 찔러보고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답이 돼야지. 그죠? 우리가 찾는 자연과학의 진리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 발레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 발레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스스로 퀘스천을 제기해 보는 거죠. 자기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게 해서 성공하면 내가 맞게 풀었구나. 선생님이 채점하기 전에 선생님이 필요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조심하면 잘 풀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실레이션 단원을 마치고요. 약간 지금 교수교육 진도보다는 약간 느려졌는데 이제 나머지 두 챕터는 이제 쉬운 챕터 2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메소드 쓰는 법을 이제 두 챕터를 할 건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12주째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 2, 3주밖에 더 수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학기 고전역학으로 축소된 교과서 배우다 보니까 많은 걸 하진 못할 거예요. 해밀턴 운동방정 의식의 기본적인 것들 좀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심화되는 내용을 많이 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밀턴 자코비 메소드라든지 뭐 앵글 액션 베리어블 이런 것들이 또는 카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해밀턴 메소드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다 필요한 건데 그게 굉장히 여러 챕터에 걸쳐서 있어요. 골드스타인에는 잘 돼 있어요. 그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걸 다 하려면 다시 한 학기가 필요해. 그래서 다 못하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미니멈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해밀턴 메소드를 좀 하고 그걸 해밀턴 자코비 시오리나 앵글 액션 베리어블을 안 쓰는 상태에서 해밀턴이안 퍼터베이션 메소드, 퍼터베이션 시오리 제일 뒤에 있는 건데 11장인가 그거를 약간 소개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에 맞춰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합시다.